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처음 가시거나 여행 초보,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캐리어와 보조 가방에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들과 여행 가기 전 해야 할 거, 여행 주의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카테고리별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는 체크리스트 부분과 기본사항, 선택사항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캐리어는 붙이는 짐을 말하는 거고 보조 가방은 비행기에 들고 탈 짐이라는 거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생활용품인데요. 유럽 여행하면 빈대, 베드버그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것입니다. 이거는 약국에서 살 수 있고 큰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작은 사이즈는 인천공항 약국에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샀고요. 동네 약국에는 작은 사이즈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쓰는 거는 큰 걸 쓰고 있고 여행용으로는 작은 거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거만 있으신 분들은 작은 용기에 옮겨 담으셔서 가지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여행용 어댑터인데요. 여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220V가 아니라면 챙겨야 되는 물건입니다. 이 제품은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멀티탭이에요. 멀티탭은 문어발 형식의 멀티탭이랑 선이 쭉 연장할 수 있는 멀티탭이 있잖아요. 콘센트가 침대랑 멀리 있다거나 고데기 해야 되는데 거울이 너무 멀리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충전해야 될 것들이 많다거나 하시면 문어발이나 선이 좀 긴 멀티탭을 가져가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주의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전기를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유럽은 난방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만큼 따뜻하지 않아요. 여름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관광하고 숙소 와서는 따뜻하고 포근한 침대에서 자야 체력이 충전이 되잖아요. 전기장판은 좀 오바다 하시는 분들은 핫팩이라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유럽에서 핫팩 찾기가 의외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좀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커피포트인데요. 커피포트는 에어비앤비에서는 필요 없지만 호텔에서는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호텔에 제공되어 있는 커피포트가 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호텔 투숙하실 분들 중에 K마트 갈 거다, 나는 햇반을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져가시면 진짜 편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 한식의 맛이 그리우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손수건인데요. 이 손수건은 어떤 의미의 손수건이냐면 베개가 찝찝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에 일회용 베개 커버 이런 것도 팔거든요. 저는 자는 동안 계속 얼굴에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되니까 얼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손수건을 가지고 갑니다. 부피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간단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수건 챙기셔가지고 베개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잘 때 오히려 더 위생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삶을 수도 있고 내가 손빨래해서 깨끗하게 빨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한두 개 챙겨가서 번갈아 가면서 쓰시거나 또 빨아도 금방 마르기 때문에 저는 일회용 베개 커버보다는 이 손수건을 더 좋아합니다. 숙소 내에서 신을 홈 슬리퍼나 그냥 일반 슬리퍼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다음은 기본사항이고요. 이건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은 선택사항인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취사 가능한 숙소를 예약하신 분들이라면 요리를 하게 되실 텐데요. 저는 특히나 수세미 이런 거는 사용을 한 건지 새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파는 일회용 수세미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수건이 제공이 안 되는 곳, 2개만 주는 곳, 수건이 유료인 곳, 이렇게 수건이 되게 야박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 수건을 몇 개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건 한 번 쓰고 버리거나 아니면은 쓰고 좀 말렸다가 또 한 번 더 쓰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부피가 적어서 많이 챙겨가기에 좋고, 대신 단점은 티슈 같은 질감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세탁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세탁기에 이슈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 세탁 세제 조금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늑한 숙소를 위해서 집에서 룸 스프레이를 쓰고 계신 게 있다면 들고 가시면 좋고, 왜냐면 그 전에 쓰던 사람의 냄새가 아직 그대로 있을 때도 있고 좀 안 좋은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새거 냄새 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룸 스프레이가 더 좋아서 그거를 챙겼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장기로 가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체크리스트들인데요. 단기 여행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체크리스트만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빨래를 하시게 될 텐데요. 다이소에 빨랫줄 이렇게 짧은 거랑 긴 거랑 여러 가지의 타입들이 있는데 저는 긴 거를 가져갔었어요. 길어봤자 부피 차지도 많이 안 해서 가져갔었는데, 긴 게 필요한 이유가 숙소에 걸만한 곳이 잘 없잖아요. 못이 박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걸어야 될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긴 게 좋습니다. 음식하는 거 좋아하시거나 식대 비용을 좀 아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필요한 물건이 한두 번 없으면은 그냥 참을 수는 있는데 그게 몇 번 지속되다 보면은 또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빨래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할 때 고무장갑 끼면은 진짜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압축 반찬통은 식재료 보관하거나 먹다 남은 음식 잠깐 담아놓거나 피크닉 갈 때 도시락통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봉지 클립, 이것도 있으면 아주 잘 쓰실 겁니다. 그리고 미니 다리미는 캐리어 짐에 옷이 많이 구겨져 있을 텐데 구겨진 옷 입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스냅 사진 의상이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미니 다리미로 빳빳한 옷을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얼음틀은 뭐냐,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찾기가 많이 좀 힘듭니다. 를 먹으려면 스타벅스를 찾아야 하는데 동선에 스타벅스가 없으면 또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집에서도 그냥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얼음틀은 오바다 하시는 분들은 생수병 조그만 거 사셔가지고 물을 3분의 1만 담아서 눕혀서 얼리세요. 그러면 스틱형 얼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페트병째로 이렇게 후드를 패면은 얼음이 좀 부서지거든요. 잘 부서지려면 그만큼 얼음이 좀 얇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얼음을 만들어서 를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 가방인데요. 보조 가방에는 무조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전자기기는 꼭 챙겨야 합니다. 그냥 전자기기는 무조건 들고 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전자기기들은 들고 타셔야 합니다. 보조 배터리는 진짜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잖아요. 여행 중에 핸드폰 꺼지면 구글 지도도 못 보고. 그 다음은 유심인데요. 요즘 이심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유심을 사용하시게 되면 공항에서 수령하시거나 집으로 택배로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라고 제가 체크리스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은 바우처입니다. 관광지에 가시거나 미리미리 예약한 티켓들이 있다면 캐리어를 또 까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번거로우니까 미리 그냥 보조 가방에다가 챙겨두시고, 그러니까 서류 같은 것들은 따로 그냥 보조 가방에 챙겨두신다고 생각하고, 핸드폰이 만약에 꺼지면 QR 인증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이로 뽑아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은 목베개인데요. 저가 항공이 아니면 일단 비행기 좌석 자체에 이 베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달려있긴 해요. 일단 비행기 앉으면 이 뒤에가 받쳐져 있기 때문에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튀어나와 있는데 목베개를 또 하면 이게 목이 이렇게 되는, 더 거북목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뗄 수가 없으니까. 요즘 깁스형 스타일의 목베개도 나온다고 하니까 걔는 좀 뚱뚱하지가 않아서 그런 좌석에서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저가 항공을 이용한다, 나는 그런 좌석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 폼으로 된 폭신폭신한 목베개 그런 거나 본인한테 편할 것 같은 목베개를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은데, 공기 주입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많이 불편하고요. 메모리 폼이나 아니면 부피가 적은 목베개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세안용품인데요. 긴 머리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머리를 감고 말리고 세팅까지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이 힘들거든요. 에너지가 이미 고갈이에요. 나가기 전에. 가끔은 드라이 샴푸가 필요한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 다음은 때밀이 타올인데요. 샤워 타올이 젖으면 이동할 때 불편한 부분도 있고 박박 씻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때밀이 타올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고 잘 마르고 시원하고 아주 좋아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부피 줄이는 방법인데요. 저는 약통에 액세서리를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칸 한 칸에 반지랑 귀걸이를 보관할 수 있고요. 큰 칸에는 머리 고무줄이랑 헤어핀 이런 것도 들어가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크거나 고가의 액세서리는 여기에다가 보관을 해도 되는데요. 단단한 케이스로 되어 있고 지퍼를 열면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뽑아서 시계를 보관해도 되고요. 뒤에 거울을 내리면 목걸이 보관하는 곳도 있는데요. 목걸이 하나씩 걸고 저기 안에 펜던트를 고정하면은 잘 흘러내리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부피가 작은 아이템들인데요. 이거는 발리에서 산 헤어 오일이에요. 저렇게 한 알씩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미니통을 보시면 이 안에 머리끈이랑 헤어핀이랑 아까 보여드린 헤어 오일, 그리고 이거는 효소 세안제인데요. 엄청 조금해서 여행 때 들고 다니기 진짜 편해요. 이 조그만 통에 저의 중요한 물건들이 다 들어가요. 이거는 미니 지퍼백인데요. 저는 하루에 사용할 토너 패드를 3장씩 넣어두고 있어요. 여행 일수에 따라서 지퍼백 몇 개씩만 챙기면 돼서 진짜 편리해요. 액체류는 이 통에다 담고 있는데요. 스킨이나 조미료 담을 때도 아주 편리해요. 이거는 미니 반지꿀이고요. 그리고 약이랑 치실도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베이킹 소다인데요. 저는 2알씩 가지고 다니는데 커피포트 사용하기 전에 세척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항상 작은 사이즈로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파는 여행용 위생봉지예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행하는 동안 충분하게 쓸 수 있어요. 다음은 세안용품의 보조가방 편인데요. 비행기에서 오랜 시간 있다 보면은 입이 굉장히 텁텁해지고 좀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칫솔 제공이 안 되는 항공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장기 노선에는 웬만하면 있는데 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유하신다면 환승지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챙긴 칫솔 치약은 따로 보조가방에다가 넣어두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비행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세안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폼클렌즈 조그맣게 소분해 둔 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용 티슈 그런 거 챙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식품인데요. 여행 중에 분명 밥이 먹고 싶은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중에 나는 호텔에만 있을 거다. 내가 챙길 햇반의 개수가 4개 이하다.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이 되신다면 그냥 햇반을 챙기시고 숙소에 취사가 가능하다, 일행이 있다, 여러 명이다 하시는 분들은 쌀을 가져가시는 게 무게로 보나 부피로 보나 훨씬 이득입니다. 귀찮은 거 빼고요.
음식물은 새어나오지 않고 완벽 포장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김치는 집에서 완벽 포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장되어진 김치를 구입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조미료인데요. 조미료는 요리하실 분만 참고해주세요. 한식의 맛은 고춧가루, 간장, 참기름, 된장, 고추장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현지 가서 구입하기 어려운 거는 한국에서 가져가시고 소금이나 설탕, 식용유 이런 것은 현지 가서 구입하셔도 돼요. K마트 가면 다 팔지만 기본 용량이 있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다 못 먹으니까요. 그리고 숙소 주변에 K마트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시간을 또 내서 가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현지 마트 구경하는 거 재밌지 않나요? 현지 과일, 야채, 육류 좀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은 여행용품인데요. 유럽 여행 가면 소매치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인데요. 고리형으로 많이 쓰시는데 저는 집게형이 좀 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권이나 지갑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살짝 집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이용하실 때는 짐칸에 캐리어를 주기 때문에 자전거 자물쇠가 필요한데요. 자전거 자물쇠 중에서도 저는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그냥 주머니에 넣는 것보다 목걸이로 되어 있는 핸드폰 케이스를 사용을 했었고,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둘 수가 없고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걸이가 저는 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목걸이가 싫으신 분들은 손목에 거는 스트랩도 팔거든요. 카메라 같은 거 사용하실 때도 손목에 거는 스트랩이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게 아주 좋을 겁니다. 그 다음은 해야 할 거인데요. 첫 번째로 이심 신청입니다. 출국 당일에 신청하셔도 할 수 있고요. 비행기 타기 전에 여유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 이심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들인데요. 여행 계획을 미리미리 짜서 내가 버스를 이용할 거다, 나는 기차를 이용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틀이 나오잖아요. 이런 티켓들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해도 되지만 당일 사용은 어렵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미리미리 꼭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착신 전환 신청인데요. 로밍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외에서 내 번호를 사용할 수가 없대요.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착신 전환 신청을 미리 하고요. 그 다음에 안내를 받아서 셀프로 등록을 하는데요. 유심에 받은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로 착신 전환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 상담원이 주말에는 안 되잖아요. 내가 일요일에 출국이니까 토요일에 해야지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일단 제가 설명드릴 보험은 여행자 보험과 캐리어 보험인데요. 일단 여행자 보험은 저는 어떻게 하는 편이냐면, 여행하는 나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총기? 총격? 아니 자연재해? 화산? 막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만약에 다친다면 이렇게 다칠 확률이 높을 수 있겠구나. 상해, 사망, 질병, 좀 자잘하게는 뭐 식중독 그런 것들도 있고, 납입액에 따라서 보상금액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좀 든든하게 드는 편이고요. 일단 좀 현실적으로 또 보는 부분은 핸드폰 분실, 여권 분실, 캐리어 분실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일단 알겠는데 보험이란 걸 어떻게 드는지를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드리자면, 네이버에 여행자 보험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씩 다 눌러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 부분, 나한테 중요한 부분의 보상금은 얼마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보시고, 보험 아줌마랑 통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모바일에서 선택해서 신청하고 결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캐리어 보험인데요. 캐리어 보험은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캐리어 분실 이슈가 많은 항공사이거나 요즘 어느 공항에 분실이 잦더라, 그런 곳을 만약에 내가 이용할 예정이라면 캐리어 보험을 추천드리고요. 여행자 보험에도 캐리어 분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캐리어에 들어간 짐들을 생각하면 그 보상금으로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캐리어 보험이 그나마 보상금이 좀 많습니다. 장시간의 비행으로 심심해 죽을 수도 있으니 드라마나 영화 많이 다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모니터에 있는 영화 한두 편 보더라도 밑에 보시면 남은 시간 10시간 이렇게 있을걸요? 제가 갔을 땐 트래블월렛 카드를 이용했었는데 이 카드는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넣어둔 금액만큼 환전할 수 있고 결제 수수료도 없고 환전 수수료도 없다고 해서 유명한 카드입니다. 근데 요즘은 비슷한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나한테 맞는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좀 또 애플페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 카드가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지 체크해보시라고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은 영양제랑 팩인데요. 한국에서 팩 챙겨가지 마시고 거기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지 팩 써보시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약국 가셔서 팩도 사시고 그다음 영양제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영양제는 강행군의 관광으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감기에 또 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약국 가신 김에 팩도 사시고 영양제도 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여행 가서 인종차별 당했다, 우리한테 무례하게 굴까봐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요. 다른 예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갔을 때 한국에서는 빈자리에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앉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입구에서 이렇게 알짱알짱 거리면 너네 저기 앉아, 저기 앉아 하면은 그때 안내를 받은 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안에 앉을래? 밖에 앉을래? 어디 앉을래?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직원이 말하기 전에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메뉴판을 다 보셨으면 다 드세요. 일단 열고 있으면 계속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닫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눈을 마주치고 저기요! 이렇게 부르면은 절대 안 되고요. 손을 살짝 이렇게 올린다던가 아니면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한번 한다던가 이런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저기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거기서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손님이 왕이잖아요. 손님이 들어가면 사장님이 어서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들어가는 곳은 나의 공간이 아니고 이 사람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공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약간의 예의가 필요하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항상 뭐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고, 근데 그건 한국에서도 인사하면서 들어가는 거 비슷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좀 더 그거를 중요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이 정말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카페를 간다, 식당을 간다, 나오지 않아도 화장실은 가야 합니다. 일단은 비워야 돼요. 무조건. 가고 싶지 않았는데도 일단 갔다 오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화장실이 주변에 잘 없고 또 이용을 하게 되면 또 돈을 내야 돼요. 공중 화장실을 찾더라도 거긴 또 이용하려면 1유로씩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단위의 현금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화장실을 가야 하거든요. 거기서 카드 결제할 수 없잖아요. 저는 짐을 줄인다기보다는 부피를 줄인다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여행을 불편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갈 친구가 있다면 친구와 체크리스트를 나눠서 챙기다 보면 부피가 또 줄겠죠. 제가 알려드린 체크리스트 중에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잘 체크해보시고 든든한 여행이 되길 바랄게요.